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지요.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대형 빌딩 로비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런데 제 시선은 자연스레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걸레질을 하던 젊은 아가씨 청소부였습니다. 나이 20 중반쯤 되어 보일까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낡은 유니폼에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을 젊은 여자가 하는 걸 보니 의아했습니다. 대개는 나이든 아주머니들이 맞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가씨가 아니라 그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휘황찬란한 명품 가방을 든 여자,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 회사원들까지 하나같이 그녀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혀를 차거나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아휴, 걸레질을 그렇게 하면 얼룩이 안 지워지지. 이런 데서 기웃거리지 말고 빨리 치워요. 출근길 막히잖아. 누군가는 일부러 바닥에 커피를 흘리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뭘 안다고 저 아가씨를 저렇게 무시할까? 누구든 사정이 있을 텐데.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쳤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는 듯. 그러던 순간 유난히 목소리가 큰 한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역 차림의 남자와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청소부 아가씨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지금 장난해요? 여길 다 더럽혀놨잖아. 우리 발에 흙 묻은 거 안 보여? 이게 회사 로비야, 시장 바닥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닦으면서 월급은 왜 받아요?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청소부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도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청소부라지만 저렇게까지 무시당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갑질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요. 그 아가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 어깨에 커다란 걸레통을 메고 건물 현관을 닫고 유리창을 훑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정장 차림의 이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툭 치고 지나갔고 커피를 든 채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던 젊은 직장인들은 종종 일부러 흘린 듯 음료 자국을 남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닦아냈습니다. 눈빛에는 억울함이 스치기도 했지만 끝내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나이 또래의 여자라면 친구와 카페에서 웃고 떠들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활기차게 세상을 마주할 시기일 텐데 왜 이렇게 몸이 고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세상 누구도 그녀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젊은 게 왜 청소를 하냐는 수군거림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특히 건물관리소의 몇몇 직원들은 그녀를 대놓고 아래로 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그녀 앞으로 던지듯 내밀며 빨리 처리해라고 명령했고 마치 자신들이 상사라도 되는 양소리쳤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치우면 어디 가서 뭘 하겠어? 대충대충 하지 말고 내 자리 지켜. 그 말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거리 삼듯 흘끗거리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빌딩 1층 카페에서 중년 부부가 나와서는 아가씨 앞에 컵을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종이컵 안엔 반쯤 남은 음료가 담겨 있었고 내용물이 바닥에 튀며 옷자락까지 적셨습니다. 이걸 제대로 닦으라고 돈 주는 거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아이고,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이런 것도 못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르침이라도 받아와. 아가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 모든 모욕을 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며칠 뒤 그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똑같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사람들이 몰리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이라 로비는 북적였고 사람들의 걸음은 한층 더 거칠었습니다. 그 사이 아가씨는 평소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구두에 광을 낸 듯 번쩍거리던 그 남자는 그녀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더니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가씨, 이 바닥 좀 봐요. 이렇게 얼룩이 지저분한데 뭐 하는 거예요? 출근길마다 발에 뭐가 묻는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흘끗거렸습니다. 아가씨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더 큰 소리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래서 어린 것들은 안 돼.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른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법만 배운 거지. 옆에서 듣던 또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화려한 패턴의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흘리며 혀를 찼습니다. 여기 좀 닦아봐요. 제대로 안 하면 또 미끄러진다고. 이런 것도 못하면 나가야지. 어디서 밥벌이 우누네. 로비 한쪽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영상을 찍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조롱하는 무대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려다 곧 다시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녀가 한마디라도 내뱉는 순간 더 큰 소리가 쏟아질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로비 한가운데서 같은 무리들이 또다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청소하는 아가씨. 휴게실 테이블이 왜 그렇게 지저분해? 거기 앉아있던 손님들 다 불편해하던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이잖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월급은 왜 받아요? 주변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켜보면서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나가는 이들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며 피하거나 흘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와 휴지를 챙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리 눈가가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 젊은 아이가 왜 이런 모욕을 감당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가씨가 이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곧 상황이 완전히 뒤집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그 건물 로비에서 다시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쏟아지는 시간, 사람들은 늘 그렇듯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목소리가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녀를 몰아세우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옆에서 따라다니던 몇 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녀 곁에 멈춰서더니 아침부터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또 얼룩이 남아있잖아. 하루 종일 닦으면서 이 모양이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게,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못 다니겠다. 젊은 나이에 이런 거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흘깃거리며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듯 지켜봤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일상의 오락거리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구두 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얼룩 좀 보라고. 당신 눈에는 이게 안 보이나? 제대로 닦으라고 돈 받는 거잖아.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남은 음료가 흘러내리도록 놔뒀습니다. 자, 이것도 치워봐요. 이게 내 일 아니야? 아가씨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직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참 처지도 기구하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으면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가씨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눈빛 속에 단순히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였던 겁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눈 똑바로 뜨고 뭐 하는 거야? 감히 우리한테 대들겠다는 건 아니지. 그러나 아가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닥을 계속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로비는 그렇게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나쳤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찍으며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곧 모든 상황을 뒤흔들어 놓을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건물 로비는 또다시 그 아가씨로 인해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중년 남자와 여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늘 그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던 그 무리였습니다. 남자는 신발 바닥을 일부러 질질 끌며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진흙이 묻어났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려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거 얼른 치워. 손님들이 오는데 바닥이 이게 뭐야? 아가씨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챙겨 다가갔습니다. 그때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일 하면서도 똑바로 못하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눈만 흘기고 다니는지 원. 사람들의 시선이 또다시 쏠렸습니다. 출근길 발걸음을 멈춘 이들이 로비에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한쪽은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묵묵히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 남자가 로비 안쪽에서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이 건물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늘 바쁘게 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던 그가 이번엔 직접 아가씨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순간 그동안 소리치던 무리들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도를 고쳐 세우더군요. 소장님, 이 아가씨가 또 일을 대충 해놔서요. 우리가 매번 피해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저분하면 출근길에 다들 기분 나쁘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관리자가 직접 나섰으니 아가씨가 크게 혼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소장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지. 아가씨는 아무 말 없이 소장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길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오후 건물 안은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까 그 청소부 아가씨가 소장실에 불려 들어갔다더라. 큰일 난 모양이다. 아마 그만두게 될 거야 같은 추측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몇 시간 뒤에 다시 나타난 아가씨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저녁 한 직원이 무심코 흘린 말이 사람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가씨, 그냥 청소부가 아니래. 건물주랑 관련이 있다던데? 사람들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같이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인물이 사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이 건물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 순간 아가씨를 향해 던졌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떠올라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아침마다 로비를 닦던 젊은 아가씨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루 종일 걸레질이나 하는데. 괜히 불쌍하다고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오후 건물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먼저 내렸고 곧 이어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월세 문제로 종종 찾아가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장 로비 한쪽에 있던 아가씨에게 다가가더니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고생이 많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그에게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던 상인들과 직원들이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 남자의 말투와 태도에는 분명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함부로 대하던 이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던진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떠오른 겁니다. 건물주는 고개를 돌려 로비를 둘러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여기 있는 거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었으면 한다.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이 서로 눈치를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그녀를 나무라던 남자와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녀 앞을 지나갈 때 괜히 발걸음을 늦추거나 슬쩍 인사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걸레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 안에서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곧 스스로의 행동에 발목이 잡히게 될 거라는 걸요. 며칠 뒤 건물 안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던 그 아가씨를 두고 사람들 태도가 바뀐 겁니다. 평소 같으면 발길질을 하고 커피를 흘리며 비웃던 이들이 슬쩍 눈치를 보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그녀를 보자 고개를 숙이거나 억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큰소리치던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년 남자와 여자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도 남자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신발 소리를 크게 울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얼룩이 남아있네. 아무리 봐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모두가 건물주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웃으며 거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손가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애가 특별하다 어쩐다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청소부는 청소나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건물주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내려온 그는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아가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불편한 일은 없었나? 혹시 누가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그 순간 로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순식간에 남자와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얼굴빛이 굳은 두 사람은 서둘러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일 얘기만 했을 뿐이고요. 맞아요. 아무 뜻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건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친구는 내가 믿고 맡긴 사람이라고. 앞으로 다시는 불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를 나무라던 이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겁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쥐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태도 속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로비를 지나던 이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가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날 뻔했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그동안 그녀를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던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 뒤 건물 로비에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날은 건물주가 직접 입주자들과 회의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가게 주인들이나 사무실 관계자들만 참석했겠지만 이번엔 로비까지 긴장된 기운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주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직원들이 정리하느라 분주한 사이 청소부 아가씨는 묵묵히 바닥에 먼지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덕분에 깨끗하게 유지돼서 내가 마음이 놓여. 순간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입주자들도 직원들도
평소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까지도 눈이 커졌습니다. 건물주의 말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오랜 믿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관리소장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이분은 건물주의 친척분이십니다. 단순히 청소 일을 맡은 게 아니라 건물 사정을 직접 보고 경험하겠다고 자청해서 이곳에 계신 겁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여자를 하찮은 청소부로만 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중년 남자와 여자는 굳어버린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공개적으로 그녀를 꾸짖고 비웃던 일이 모두 사람들의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건물주 친척이라니. 우리가 매일 보던 그 아가씨가 그런 분이었다고. 그 순간 건물주의 시선이 곧장 중년 남자와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나? 이름을 말해도 괜찮아. 내가 직접 처리하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벌개져 손사래를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작은 농담을 했던 겁니다. 절대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벌써.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보고도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억눌린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압도하는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로비는 잔뜩 얼어붙은 채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끝만 내려다본 채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건물 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청소부 아가씨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전처럼 무시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바닥을 닦고 있으면 괜히 피해서 돌아가거나 슬쩍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던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비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슬쩍 며칠 전 그 일을 언급하기라도 하면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경고를 했다는 사실은 금세 입주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 아가씨를 불편하게 하면 곧장 불이익이 돌아온다더라. 소문은 과장이 섞여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 중년 남자가 운영하던 사무실 계약 연장이 거절되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관리소 측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짐작했습니다. 여자가 맡고 있던 가게 자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임대료가 갑자기 조정되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녀 앞에서 큰소리치던 두 사람은 이제 다른 건물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을 아는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더니 결국 제 발등을 찍었지. 괜히 절다고 얕잡아 본 거지. 자기 눈으로 본 대로만 믿은 대가야. 반대로 아가씨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걸레와 대걸레를 손에 쥔 채 로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낮춰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암묵적인 존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무너진 건 그녀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무시하던 이들의 체면이었습니다. 건물 한가운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드러난 그 사실은 돈이나 권력보다 더 강력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야. 누구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청소부 아가씨는 예전처럼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걸레질 소리는 단순히 바닥을 닦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건물 안에서 누가 진짜 위에 있고 누가 진짜 바닥에 있는지를 다시 새겨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로비 바닥은 언제나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똑같은 걸레, 똑같은 대걸레, 똑같은 유니폼. 그러나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지나가던 이들이 이제는 시선을 살짝 내리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수줍게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고 갔습니다. 그 모든 변화를 아가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닦고 말없이 쓸고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지키는 강인함으로 보였던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던 이들이 어깨를 움츠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도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도 잔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득 며칠 전 로비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게 무슨 청소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 말들이 이제는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아가씨는 그 어떤 항의도 큰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뀐 건 그녀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로비 창가에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빛에 닦여진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그 위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다시 대걸레를 움직이며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옷차림이나 직업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장 큰 힘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그 아가씨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